어제 한국은행이 유례 없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2계단 0.5%포인트 올렸죠. 당장 20대와 30대 청년들의 빚 문제가 큰일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다가 생활까지 어려워진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을 찾은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방치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청년은 올해 2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려 전부 코인을 샀습니다.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일주일이 지나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진짜 바닥인 것 같으니 여기서 조금만 이제 그 수익을 보고 완전히 이제 손을 떼야겠다.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였는데. 스트레스로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함께 투자했던 친구들은 이자 갚느라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권 상품권 가서 8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 정도를 또 더 빌려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좀 급하게 생활비로 땡겨 쓴다든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4분의 1은 2030 세대의 빚입니다. 빚내서 뭐 했나 봤더니 주로 집을 사거나 전세 자금으로 썼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가운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세대들보다 2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도 빚을 늘렸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금리가 비싼 이금융권에서도 많이 빌렸습니다. 20대의 이금융권 대출은 1년 사이 17%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에게 약정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손실을 도와주는 게 맞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어떻게 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코스트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생활 시작부터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빚을 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힘들어지겠죠. 특히 코로나를 전후해 빚을 많이 내면서까지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한 젊은 세대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던 때가 지난 만큼 앞으로는 지난 몇 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작년 가을 서울 아파트값이 한창 비쌀 때 막차를 탄 40대. 벼락거지 뭐 이런 용어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좀 부추긴 것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조바심도 있었고. 어떤 조바심이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오르면 그때는 서울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리는 2.8%, 매달 원금과 이자로 140만 원을 냅니다. 2달 뒤면 1년이 돼 금리가 재조정됩니다. 4%대로 뛰면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180만 원 정도로 오릅니다. 숫자가 2단계가 바뀌는 거니까 되게 크게 다가오죠. 사회에 나와서 경험해보진 못했었던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려나. 빚을 내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3%대, 지금은 5%대로 뛰었습니다. 5%까지 올랐다는 통지 받고 만약 이번 인상이 또 반영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해야 되나. 가계대출 규모는 1,752조 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년 만에 1.75%포인트 뛰었습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23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대출자 한 명당 112만 7천 원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계신 분들은 경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높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정말 힘들어질 사람들 또 있습니다. 코로나로 빚이 크게 늘어났던 자영업자들입니다. 이제 장사 좀 해보려나 했는데 고물가에 고금리가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파산이 늘어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샐러드 카페. 사장은 원래 음식점을 하다 코로나로 힘들어져 업종을 바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번에는 가파르게 뛰는 물가가 덮쳤습니다.
저희는 10,000원이라도 덜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시장도 가갖고 물건도 직접 사고 하는데 50만 원을 팔아도 저희한테 남는 차원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거기에다 금리 인상까지. 코로나 때 5천만 원 빚을 진 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점점 그 전에 받았던 거를 계속 갚아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에? 대출 이자랑 원금 나가는 게 거의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자영업자 한 사람당 대출 규모는 3억 5천만 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빚이 평균 3배 이상 많습니다. 아직도 지옥 같고 0.1만 올라도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거를 곱하기 5, 그러니까 사실상 5배가 높은 금리가 오른 상황이니까. 중소기업들도 타격이 큽니다. 대기업보다 신용도가 낮다 보니 고금리 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1조 1천억 원 늘어나지만 중소기업들은 2조 8천억 원이 늘어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건실한 중소기업들도 좀 연체에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도위기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덮치면서 파산하는 자영업자나 한계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로 빚더미에 올라있던 자영업자들의 파산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환을 미뤄주는 대책만 내놨는데 이제 일부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 대출은 968조 원, 코로나 직전보다 28%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8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번 돈의 41%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빚 갚느라 또 빚을 지고 신용도가 떨어져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 연체로 등록이 돼서 금리가 13%입니다. 현재 대출이자가 사채까지 포함해서 한 3,400 정도.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하지만 이건 시간만 벌어주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단의 조치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만들어 이자도 못 갚는 사람들에게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 갚게 했습니다. 7%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법도 은행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달라지긴 했지만 파산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 빚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